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잡스라도 짭짭 잡스원은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잡파. 아니 근데 보다가 지금 제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옆에는 예뻐요. 옆에는 승무원인데 저는 왜 북한이죠? 그냥 잘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리본을 제대로 맸는데. 예쁘게. 동양하러 다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보이스카웃 같다고. 보이스카웃이네. 네, 보이스카웃. 근데 같다고. 마침 오늘 의상도 딱 이렇게 검정색에 블랙 앤 화이트로 지금 약간 그 TV에서 자주 봤어요. 조선통신에서 그 동요 부르는 왜 잘 어울리세요? 동요 아니 부르는 의미가 친구. 있어요. 건쌤 원래 어울리시는데. 승무원 합격하셨던 맞아. 훈련소에서도 얼마 있었죠? 네? 쌤? 훈련원에 얼마 계셨어요? 훈련에 없었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셨어요? 훈련원도 네. 안 들어가셨어요? 네. 합격하자마자 하고 하고 제가 그때는 버릇이 없어서 안 가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멋있다. 그쵸?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만약에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가 딱 신입이 들어왔는데 개념이 없는 거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안 나와. 막 하고 안 나오면은 안녕히 계세요. 우리끼리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어떡해요? 행복해라.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해라. 사실 좀 후회해요. 유니폼이라도 받아볼 걸. 그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오늘 이렇게 저희 둘 다 승무원 체험을 이렇게 해봤는데 민지 씨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이 복장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채용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 이 코너에 대해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죠.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딱깔 센터.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두 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죠, 오늘. 저는 오늘 플라잉 크루의 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이건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좌측인가요? 좌측을 담당하고 있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직자이자 오늘은 약간 야. 좀 진지하게 오늘은 좀 진지하게 약간 정말 취업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온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니까 저도 은희쌤 하신 거 좀 보고 싶은데 맞아. 아쉬워요. 사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뿌리는 사진들이 있는데. 많이 뿌리는 사진. 근데 이제 약간 너무 그만둔 지 한 10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입기 약간 민망한 거 있죠. 약간 왜요? 창피한 느낌? 약간 남사스럽고. 진짜요? 뭔가 이게 만약에 그만둔 지 한 3, 4년 정도 됐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뭔가 너무 옛날에 입던 20대 때 입던 근데 옷을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래요? 옷장에서 갑자기 불현듯 교복을 발견했어요. 그치 교복 느낌이에요 딱. 근데 맞아. 교복 입고 놀이동산 간다. 그건 또 그런 약간 것도 예외인 달라요? 것 같긴 그거는 한데. 약간 즐겁겠는데 이거는 이게 남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복 입고 나오실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복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 어제 PD님이랑 얘기하다가 은희쌤이 이걸 안 갖고 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랑 작가님은 분명히 갖고 계시다. 당연하지 그쵸? 너구리. 지금 오늘 딱 안 계시네요. 오늘 해커스로 계시라고. 그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목폴라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대진 좀 했는데 10년 전인데도 딱 기억을 하시고 바로바로 리본을.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열심히 혼났으면 제대로 안 묶으면 혼났단 말이죠. 진짜요? 그럼요. 이게 혼나는 신입 기준이 때. 뭐예요? 약간 빳빳하지 지금 이게 않을 때? 더 빳빳해야 돼요, 사실. 이게 더 진짜요? 빳빳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딱 네모가 돼야 돼요, 이렇게 딱. 이 여기 묶은 여기 이렇게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세모가 되면 안 돼요. 딱 예쁘게. 와. 그리고 머리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똥머리로 해서 그 U자 핀으로 이렇게 하는 네네네. 그건데. 그걸로? 그쵸.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 이제 뽕을 이제 하늘처럼 띄우죠. 이게 약간 직급에 따라 뽕의 그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요 앞머리 신입 뽕이요? 때는 요 정도 큰일 나요. 아. 혼나요. 신입 때는 정말 쫙, 쫙. 쫙. 그리고 이제 한 사무장님 건쌤 정도.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공룡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정도는 어느 정도 직급이에요? 요거는 지금 딱 한 2년 차. 2년 차. 2년 차 아니 6년 차. 인턴 끝났을 때. 인턴 딱 끝났을 때. 6년 차. 6년 차.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나중에 제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 정말 머리뽕을 이만큼 띄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안 이상했거든요. 네. 그때는 동경했어요. 와 멋있다. 저 사무장님 멋있다. 뽕을 저만큼이나 띄우다니. 약간 이런 거였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머리만큼 뽕을 띄우니까.
얼굴만큼 이렇게. 공룡처럼?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에 가시면 뽕이 이만한 그 승무원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의 그 직급, 아. 연차, 이제 권력을 담은 거죠. 지금 머리 규정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머리 규정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전에는 염색을 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야. 특히 뭐 티웨이, LCC 같은 곳들은 아예 없어져서 두발 자유가 돼서 저번에는 노란 머리 승무원도 봤고요. LCC는 아예 그 규정이 아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한지는 그 굉장히 이제 품격 있는 그런 걸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갖추고자 하다 보니까 절대 머리를 푸르는 건 안 되고요. 근데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포니테일은 되는데 사실 뭐 푸르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염색도 당연히 어느 정도 그 갈색 정도. 그리고 갈색까지. 대한항공은 아예 포니테일이 안 됩니다. 아예 그 똥머리를 하거나 아직도? 아니면 네. 뭐 보브컷 이렇게 단발. 오. 단발은 옛날부터 괜찮았었는데요. 근데 대한항공은 두발 자유는 아직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옷이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두발 자유화 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머리 깔끔하게. 풀으면 더 이상해요, 사실. 네.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주위 환경이나 어울리게끔 맞아요. 머리를 하는 게 또 약간 대세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직이니까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이 훨씬 더 잘 어울리잖아요. 대한항공은 풀 서비스여서 머리 두발 자유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음료 서비스를 하는데 막 비빔밥에 머리카락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LCC는 식음료 서비스를 공식적으로는 하진 않고 이제 뭐 에어카페 이렇게 해서 뭐 라면을 따로 산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다 뭐 그 인스턴트 식품이다 보니 그래도 두발 자유가 돼도 상관은 없는 거죠. 대한항공 직접 차려서 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정보가 다 알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갔을 때 1차 면접에서 머리 내리고 갔다가 저 말고는 다 이마를 보여주고 있길래 그쵸. 근데 그냥 합격하신 합격한 거잖아. 거죠. 지겹다 오. 이거지. 나는 뭐 그냥 갔는데 됐어. 머리를 내리든 말든. 난 됐어. 난 안 가. 에어 인디아를 인디님. 타셨다. 카레도. 아니 에어 인디아면은 베지카레 논베지카레가 아니라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돼지고기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쵸, 약간 그거랑 힌두밀. 비건. 힌두밀. 네, 힌두밀 같은 거. 저희가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과연 이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에 관심이 있을까 이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들, 많은 네. 것들을 궁금해하셔가지고. 승무원 채용이 아니라 승무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괜찮아요. 그쵸, 이런 채용보다는 것도 너무 이런 좋죠. 것도 사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뚜비뚜비님이 승무원 옷 입으면 공항에서 휴대폰 보는 것도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 이게 그렇진 않고요. 네. 근데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걸어가면서 이제 막 크게 막 전화 통화를 막 안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야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옷을 입고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홍보 효과가 좀 되다 보니까 네. 너무 그렇겠다. 상징적인 그런 그러니까. 거라 예를 들어 막 삐 막 이러면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큰 소리로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승무원들 보면 그 공항 리무진 버스 타고 이럴 때 최대한 가리고 있잖아요. 이거 다 뒤집어 놓고. 네, 그 옛날에 유니클로에서 여기부터 발목까지 오는 그 축구 선수들용 패딩 있죠. 맞아. 무조건 그거 입고 아니면 타고. 코트, 네, 패딩, 밥- 무조건. 바바리도 많이 보고. 네, 이거 무조건 푸르고. 왜냐면은 실제로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막 그 그쵸. 공항 버스에서 그 리클라인을 끝까지 했는데 그것 갖다가 뒤에 승객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와. 좀 못됐죠. 그래서 자기 너무 불편하게 갔다. 승무원이면은 그런 것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되게 속상했지만 그쵸. 그만큼 이 옷을 입는다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쵸. 불편하죠. 회사 가서 환복하면 안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 공항 가가지고 환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항공사인지 모르게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옷 입고 그런 편이죠. 그리고 막 버스 네. 타고 이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권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 눈에 안 띄게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을 그렇진 않죠. 근데 어차피 그 지하철이면 뭐야? 다 되니까 지하철 네. 웬만한 공항철도 탑승하시니까. 그쵸. 근데 저는 되게 용감하게 막 트렁크 들고 막 그냥 버스 타고. 사람들 다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몰라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뚜비뚜비님이 승무원은 공항버스 무료냐고. 아니죠. 아니에요? 다, 할인도 예. 안 돼요? 할인 안 되죠. 진짜요? 그럼요. 그럼 예. 그럼 매일매일 하면 또 은근 클 텐데.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 매일 출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뭐 3박 4일 갔다 오면 한번 올 때, 갈 때 이렇게만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뭐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디님이 폰 못 봐서 애플워치 엄청 네.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애플워치가 나오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막 공항에서 막 기내에서 막 애플워치로 막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예 그 핸드폰을 쓰면 안 볼 수가 되니까 기내 와이파이도 없었던 시절에 좀 비해 그래서 2013년에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음. 왜냐면 그때는 승무원이 대한항공이 한 4,000명, 아시아나가 한 2,000명.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쯤 한 3,000명 좀 넘을 때 제가 들어가서 네. 제가 이제 퇴사할 땐 한 4,000명 정도까지 많이 뽑았었어요. 지금은 6,000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막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도 많이 없으니까 없었을 때. 좀 더 막 승무원 하면 막 그래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 합격을 했었어요. 그때 합격하고 나서 학교 가서 제가 제 돈으로 밥을 안 먹었어요. 왜요? 선배 오빠들이 계속 밥을 사줬거든요. 은희는 앞으로 그냥 밥 우리가 무조건 사줄게. 그리고 이제 계속 친분 유지. 왜냐면 예쁜 친구들 소개시켜줄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해주셨나요? 에? 해주셨나요? 해줬죠. 오. 저는 또 의리 약간 지킵니다. 오. 근데 이제 뭐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는 네.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거는 본인 그쵸. 몫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 갔는데 막 이렇게 카펫 깔려 있고 은희야 환영해 막 융숭한 대접. 원래 4학년 땐 그런 대접 못 받는 거 아시죠? 나는 4학년 때 다니잖아요. 4학년 때 1학년 때보다 화려했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 어떤 거? 때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막 SNS에 자기가 우리는 일한다는 싸이월드. 거 일하는 사진을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 자기 올리면 인스타에다가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협찬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옷 사진 입고 이제 올리고 이러면 네.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화장품을 내가 써서 이렇게 올렸어 협찬을 받아서 그럼 마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다 이걸 쓰는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 회사에서는 이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위험성이 되게 크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유니폼 입는 사진이 막 있는데 위에는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이런 사진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올리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이름만 가리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근데 옷이 무슨 너무 티가 차이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인사과에서 다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되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맞아. 왜냐면 중요하죠.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의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은 오.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뽑아놓으면 자꾸 막 뭐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간다고 하고. 인플루언서가 돼서 이제 판매의 세계로 세일즈의 세계로 이제 가시고 그쵸.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미지의 좋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활용을 할 사람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오래 일할 사람을 원하다 보니 너무 화려하신 분들을 좋아하진 않죠. 이 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 맞죠? 백마탄 억만장자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승무원 준비생이 50kg 넘었다고 좌절하는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승무원을 그러니까 예쁜 그걸로 많이 포장을 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근데 원래 예쁘신 분들이 당연히 유튜브를 하겠죠. 그렇죠. 예쁜 사람들이 방송을 하겠죠. 근데 그 수많은 승무원들이 다 그렇게 화려하게 예쁘지도 않고 몸무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승무원들도 많고요. 웃다가 단추 터지고 막 진짜로 그거는 웃다가 막 집합 막 되고 나서 아닌가요? 되고 나서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50kg 이게 오히려 50kg 넘었다고 이게 키를 오히려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키가 봐요. 암리치 기준인데 대한항공이 왜 그러냐면 사실 유니폼이 키가 작으면 안 어울려요. 이게 약간 이 항아리 모양 치마고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야 예뻐요 좀. 그래서 예전에도 쇼케이스 할 때 그 모델들이 패션쇼 수그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2007년도 처음에 유니폼 바뀌었을 때 대대적으로 지안프랑코 페레 이 디자이너 할 때 그래서 저 때가 다 키가 컸어요. 왜냐면 그 어울려야 유니폼이 되니까. 바뀌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채용을 했던 게 이제 저희 기수였는데 네. 저희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키가 크고 제일 작은 친구가 진짜 65 이랬었어요. 제가 제일 작은. 71이거든요. 와. 근데 저보다 큰 진짜 사람들도 크시구나. 많았었고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는 좀 키가 큰 사람들을 선호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뭐 100%는 아닌데 그 보이기에 이게 아무래도
작았을 때 예쁘지 않은 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상대평가니까 그쵸. 미관상 이렇게 딱 세워놓고 봤을 때 키 큰 게 좀 예뻐 보이는 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키를 생각했을 때 171에 50kg면은 진짜 기아하거든요. 170. 장원영 씨가 그래서 되게 엄청 말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도 한 40kg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40kg.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41 우리끼리 인가? 얘기하는 그 네. 적정 몸무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 71 이러면 네. 한 56, 7 그것도 정도까지. 되게 마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날씬한 정도죠. 날씬하게. 근데 이거 정도고 67, 8 약간 이러면 한 54, 5 약간 이렇게 어차피 근데 면접장에 체중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쉐입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그쵸. 그 눈바디. 자- 네, 그쵸, 중요한 근육 눈바디.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은 몸무게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하이 둘 중 하나는 5여야 돼요. 5. 그러니까 하나가 66이어도 괜찮은데 하나는 그래도 5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날씬한 그 느낌은 필요로 하는데 뭐 50kg 넘으면 안 되고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멋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키 몸무게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오늘 당시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 체형을 하나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먼저 오늘 선물은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럼요. 19분 만에 그렇군요.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거.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줄 네. 알고 일단 열심히 댓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선발해서 특히나 뉴비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뭘 드릴 예정이냐?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네.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발표정 발효식초 5월 네. 다이어트 밀키트 드릴 예정이고요. 한 번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101의 가족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네. 스텔라 쌤이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드립니다. 네, 그리고 육아리세 류채윤 선생님이 쓰신 IT 개발자 필독서 코딩진로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까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건쌤 왜 나오셨죠? 아니, 저는 왜 나왔을까요? 건쌤은 우리은행 가서 그쵸? 네. 아, 우리 돈을 은행을 더 가서 버시기 위해. 같은 어. 서비스직으로서. 처음에 지원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 공고를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었어요. 몇 그리고- 년도였어요 그때가? 그게 11년도? 12년? 언제였죠? 저한테 물으신 아니 거예요? 11년, 12년 한참 더 후였을 거예요. 후에. 아. 네, 왜냐면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니까 한참 언제지? 한 14년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이 공고가 떴는데 이제 처음 취업을 준비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글자 수가 짧더라고요. 맞아요. 600자. 네, 그래서 이거는 할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막 써가지고 제출을 했죠. 진짜 될 거라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유일하게 그래도 내가 토익 점수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넣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영어는 남들보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수가 나왔어가지고 했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때 면접 3차까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와. 3차까지. 오.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건 1차 때 네. 전 떨어졌다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왜요? 갔는데 전 런웨이에 온 줄 알았어요. 왜? 아니 맞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진짜 모델들.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잘생긴 사람들은 이태원에 있지 않고 그 면접장 앞에 있습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 혹시 잘생긴 남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은 면접장으로 가요? 면접장에 가세요. 1차 면접 때 가시면요. 진짜 와,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유럽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막상 또 뽑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잘생긴 분들이 중요한 건 아니까 여자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쁘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최종 합이 아니라 1차 면접장 앞이었다. 그쵸. 네, 1차 면접장. 근데 왜냐면 건셉이랑 우리 둘 다 그럼 대한항공 붙은 거잖아요. 근데 봤을 때 막 연예인 같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호감형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저도 시험을 예전에 보러 갔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아나운서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단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그래서 그런. 한번 봐봤는데 약간 이미지 테스트 경험. 면접 경험, 면접을 좀 경험해보고 겸사겸사, 싶어서 갔는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에 딱 머리 하고 유관순 가잖아요. 복장이라고 하죠. 네. 그전 시험장에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복장 입고 맞아요.
다 키가 크고 너무 예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쁜 건 민지 씨도 엄청 예뻐요. 근데 이게 약간 아나운서나 캐스터, 이렇게 방송 언론 쪽 준비하신 분들이 항공사 승무원 쓰면 보통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되게 주관이 명확하게 어필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질문 방향을 잡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맞춰줘야 그렇게 돼요. 말을 하거나 스피치에 대한 능력보다는 서비스니까 체력, 그쵸. 서비스 이런 거니까 좀 대한항공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정말 순응하는 스타일. 이렇게 음. 받아들임. 순응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첫째 며느리로 이제 시집을 왔어. 근데 이제 남편이 둘째 며느리를 갖고 싶대. 내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예시가 둘째 이렇게 며느리.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싶대. 그러면 알겠어요. 나는 집안의 맏며느리니까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 좀 이렇게 다 순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약간 대한항공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성향이죠.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만약에 최종화 하셨으면 다니셨을 것 잠깐 같아요. 제가 해보셨겠죠? 이게 잠깐. 대한항공의 면접이랑 음. 이 연합뉴스의 면접이랑 같이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합을 보러 왔고 다행히 너무 좋게도 합격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미련은 남아있어요. 그 로망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쵸. 승무원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요. 딱 이 방송을 하기 전에 한 달 좀 해보시지. 한 진짜. 달이라도 하지. 유니폼이라도 좀 멍청했어요, 제가.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승무원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만족하냐고. 또 적성에 맞으면 너무 만족하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다면 마음의 병도 얻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의 병을 얻는다. 라고 서비스직의 하더라고요. 숙명이죠, 뭐. 그렇죠. 세상 어떤 로망이 있냐고요? 우리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 승무원은 약간 다들 로망 중에 하나가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여행. 있다. 그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승무원 되면 소개팅 많이 오.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오죠. 미팅 진짜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좀 비행 웃기니까. 스케줄보다 빡센 거 아니에요? 진짜. 막 갔다가 와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좀 웃기니까 언니들이 맨날 저를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분위기를 잘 띄우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씩 사실 그때 진짜 남자친구 진짜요? 있었는데 가서 분위기 띄우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여기 2분 이렇게 네, 저는 가볼게요. 이거요? 약간 그때 약간 나는 약간 이런 분위기 띄우는 거 하면 되겠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일 좀 그래서 이슈가 됐던 네. 사건이 땅콩 해양이었죠. 기업 문화. 아,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되게 많이 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도 또 대한항공 2탄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앞으로 남은 시간 얘기를 할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네. 많이 구독을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고민해봤는데 핀 가지고 오려고요. 핀? 여기 머리 꽂는 핀. 와, 그거 민지 씨는 그럼 이렇게 한번 이거랑 하면 돼요, 핀이랑 이렇게. 같이 할게요. 뒤로 그리고 보여주면서. 건쌤은 제가 머리띠를 가지고 올까요? 네? 와, 머리띠도 있어요? 머리띠도 있어요. 머리띠 하세요. 왜냐면 짧은 머리는 머리띠를 하거든요. 네, 긴 머리에는 이 너무 예쁘다. 비녀 같은 너무 핀을 예쁠 것 하고 같은데요? 아니면 아시아나 모자를 가지고 올까요? 모자 써주세요. 모자 아이. 아시아나 모자. 모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시아나 모자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모자, 알겠습니다. 머리띠 말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저는 이제 내일 또 해커스에서 라이브를 해요. 근데 정말 취준생들한테 진짜 채용에 대해서 막 알려주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좀 학습에 대한 느낌인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질문해 주시는 게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게 취준생들이 되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되게 그 브이로그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선망, 그러니까 좋은 면만 너무 보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막상 붙고 나서 이제 안 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네. 직무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근무 시간 매번 다른가요? 뭐 공항에서 그쵸. 핸드폰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니까요. 들어가서 궁금한 거 있어요라고 할 때 저도 많아요. 핸드폰 못 써요? 이런 거 어떻게 물어봐요? 그니까요. 그거를 뭐? 보통
이제 현직들한테 물어보는데 현직들은 피곤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승무원 되게 하고 싶은데 되게 안 좋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좋은 모습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아요. 그 승무원 교육을 그래도 제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13년에 그만두고 2014년부터 쭉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 강의를 이때부터? 그러네요. 그때 제자였네요. 제가 한 지금 계산해봤는데 한 14년도쯤이었어요. 14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바톤 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부터 계속 이제 승무원 취업 쪽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일반 취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건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채용 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3년 만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딱 어떻게 우리 얘기하신 거를 딱 아세요? 뚜비뚜비 이거 제가 딱 이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승무원 하면 막 선배님 무섭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그 점프시트라고 해요. 승무원들이 앉는 의자는 그러면 막 덜컹거리거나 이제 착지를 랜딩을 되게 이제 기장님이 좀 이렇게 터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터뷸런스가 막 오면 CAT라고 해서 이렇게 팍 떨어져요 진짜로. 그렇게 확 하강하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 승객들 막 와 이러고 막 승무원들도 막 그러면 이제 후배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막 선배님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은 되게 그때는 되게 시니컬했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괜찮아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명 행사예요. 그래서 그냥 쿵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어서 고통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날 확률에 비해서 비행기 사고로 맞아. 이어질 확률은 맞아요. 훨씬 낮으니까. 근데 마침 요번에 또 사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잘 대피를 했다고 해서 네, 아주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랜딩 잘못한 건데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거든요. 이번에도 사고 났을 때 바로 저거 풀어가지고. 피는 거. 그거, 디칭 예. 하는 거. 굳이 근데 왜냐면 보니까 동체가 조금 파괴가 됐더라고요. 빨리 내보내려고. 네, 빨리 내보내요. 왜냐면은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내리는 데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디칭 다 피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 그게 몇 억이나 한대요. 맞아요, 몇 이걸 억이. 펴는 그 네, 작업이? 순간 몇 억이래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승무원들 막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내 타시면 뭐 넘버 1 클리어, 넘버 2 클리어 이렇게 막 하잖아요. 케빈 크루 스탠바이 세프티 체크 이렇게 하면은 뭐 문 비행기 탄 도어 것 같아. 넘버 1 클리어, 넘버 1 클리어, 뭐 넘버 2 클리어 이렇게 깨졌어요. 하잖아요. 분위기 실감나. 넘버 1 클리어. 남승무원들도 이렇게 해요. 넘버 1 클리어. 이렇게는 안 하시죠? 따릉따릉. 따릉따릉. 그 전화하게 넘버 1 클리어 이렇게 하죠. 근데 네. 이게 디칭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그 모드 변경을 제대로 안 하면 문을 열었을 때 그게 이렇게 풍선 같이 이제 내려가는 게 팍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몇 억이어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문 열었을 때 이게 같이 열려버리구나.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와, 부담되겠다. 네, 그러니까 정신 딱 부담되죠. 차리고 해야겠네요. 확인 잘해야 되겠네. 이게 그리고 이제 기종 중에 우리가 국내선으로 타는 제일 작은 비행기가 737이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그건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러니까 끼워야 돼요. 이제 문을 닫으면 왜냐면은 이걸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디칭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이걸 위로 이렇게 끼우고 이 문장을 잠궈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사고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얘가 이걸 깜빡하고 이걸 깜빡한 거야. 그래서 펼쳐졌구나. 네, 펼쳐진 거야. 그래서 뭐 몇 억 날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승무원은. 네. 실수를 하면 거의 너무 약간 많은- 죽임을 당하는 수준이라. 왜냐면 이건 안전에 대한 그쵸. 부분이라서. 생명이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되게 아무래도 시니어리티가 좀 세죠. 왜냐면은 이거 대충 좋게 막 하다 보면은 그쵸. 이제 실수 나면 마치 돈을 다루는 은행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실수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큰일 막 나죠. 10,000원인데 막 100만 원 보내고 막 이러면 막.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그러면 끔찍하다. 고객들이 그러면 돌려줘요? 만약에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 쪽으로 갑자기 은행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아, 네. 만약에 나한테 1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은행 은행에서? 회원이 잘못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나한테 한 1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연락 두절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원이 잘못한 거는요. 전산을 컨트롤 Z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돌릴 수 있구나. 그쵸. 그냥. 어쨌든 돈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진짜 이 디지털 숫자로 넘버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와. 위에 승인만 받으면 대신에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함부로 승인 받으면 안 되는 거라서 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감사나 아니면 뭔가 사유서를 제출할 만한 사건이긴 하죠. 와,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회복은 다 됩니다. 아니면은 돈을 이제 이 사람이 찾았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그러면 현금으로 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그 고객님 찾아다녀야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쵸. 내가 보내서 이 사람이 돈을 뽑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찾아다녀야 되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뭐 통장 안에만 있으면 사실 은행원이 네.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급 정지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Z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구나. 컨트롤 Z가 최고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도 다뤘다가 은행도 다뤘다가 근데 하고 약간 있는데 영역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음. 저 예전에 입사했을 네. 때도 그 한 명 안 왔거든요. 그 입사를 안 했는데 그분이 신한은행 붙어서 안 왔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그 상이 약간 비슷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 더 이미지적인 부분 이미지도 그렇고 약간 성향적인 부분도 그쵸. 그렇고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은행도 지원을 했던 그래요? 거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느껴서 음. 어쨌든 서비스 기반인 네. 맞아요, 직업이니까.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뭐 그냥 대충 송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외화 같은 거 이런 것들 잘못 송금하면요, 그건 컨트롤 Z 안 돼요. 아, 외화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 전문 나가면 끝입니다. 오호, 어렵네요. 그렇네요. 네, 승무원 나이 제한을 승종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이게 승무원이 나이 제한이 좀 대한항공이 좀 진짜로 거의 처음으로 많이 풀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이가 그러니까 아시아나 지금 이제 인수합병이 이제 진행 중이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26 이하였어요. 진짜로. 그런 게 27이 있었구나.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남승무원은 진짜 한 명 뽑거든요. 근데 남승무원은 진짜 한 명 뽑는데 이게 약간 이 전체 인원에서 한 명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특히 진짜? 그랬었어요. 아시아나 예를 들어 만약에 50명을 뽑으면 네. 남승무원 뭐 2명, 1명. 와. 그래서 좀 후문도 많았죠. 백 같은 경우도 약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남승무원들은 스펙을 조금 바꾸요. 대한항공도 여승무원이랑 남승무원들이랑 뽑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남승무원은 일단 토익 800 이상이 좀 넘어야 되고요. 네. 왜냐면 좀 더 관리자 입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좀 더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 승무원들이 다 키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승무원이 좀 작으면 좀 그런 느낌 네네.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한 75 정도만 넘으면 74 이상 정도만 돼도 괜찮고 나이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막 대기업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런 로망을 가지고 이직하시는 그쵸. 분들이 막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 그때쯤 2018년인가 CJ 다니시다가 넘어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나이가 34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남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뽑힌 사례가 있고 네.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나이에 좀 관대해서 30대 초반까지는 뽑았어요. 그러니까 31, 네. 막 32.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어떤? 가서 뽑히신 분들은 경력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뽑을 수 없는 정도의 지식과 막 매력과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진짜 한 번은 제가 막 막내분이 너무 예쁘고 막 싹싹하고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민지 씨랑 건쌤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누구시야 막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막 진짜 뽀송뽀송하다고 너무 예뻐요. 이랬어요. 아니면 진짜 뽀송뽀송한 거예요. 맞아요. 다 피부가. 너무 예쁘지. 그래가지고 유독 되게 예쁘셔서 우리가 되게 막 귀여우시다 막 이랬는데 저는 제가 빨리 입사를 한 케이스여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23세에 합격을 했고 24 그러니까 1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 저보다 이제 후배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많았었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25이나 6이었을 때인데 너무 귀엽다고 막 그랬는데 저 나이 많아요 선배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나보다 한두 살 많겠구나 생각하고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31살인 거예요. 내가 그때 25인가 6인데 그러니까 근데 대여섯 살이 누가 봐도 한 26 같이 생기셨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또 이렇게 예쁘시고 그만큼의 뭐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다른 장점이 있으시면 충분히 그쵸. 뽑힐 수 있구나 그걸 좀 느꼈었죠.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궁금한 게 사실 연봉이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혜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연봉 부분은 어때요? 이 연봉 부분이 네. 제가 딱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게 보통 막 통장 공개하는 승무원들도 많고 그런 컨텐츠 중에 그런 자극적인 그렇게까지, 게 네. 아무래도 먹히니. 조회수가 많이 맞아. 나오다 보니까 네.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뻥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요? 이게 승무원은 인턴 때랑 이제 정규직이랑 이게 좀 다른데 그냥 제가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모든 항공사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한항공이 제일 높죠. 대한항공이 제일 높은데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그러니까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세 전이죠. 세전. 세전 기준으로 한 4,300 요 정도예요. 그러고 이제 인턴 때는 근데 이제 그 비용,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수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턴 때가 실수령액은 좀 많은 편이에요. 비행 오히려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행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달러로 지급받는 게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달러로 지급받는 건 그 퍼듐이라고 해서 체류비로 따로 나오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인데 기본적으로는 포함한 금액으로.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외화로 나오는 건 한 달에 뭐 한 4, 50 정도? 근데 이게 또 그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유럽을 가면 한 번 갈 때 200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를 가면 2박 3일 체류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120불, 130불. 그리고 뭐 동남아는 뭐 보통 그 체류 기간이 짧기도 하고 네. 거기 물가가 조금 저렴한 편이니까 뭐 한 70불. 뭐 일본이나 아니면 그 단거리 비행으로 그냥 아예 그 중국 퀵턴으로 네. 갔다 오는 네. 경우에는 15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5불? 그날 그날씩 예.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래도 체류하는 기간이 제일 기니까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퍼듐 많이 받을 때는 막 진짜 70만 원씩 받고. 근데 이게 사실 다 써요, 가서.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거 부족했어요. 왜냐면 다 먹는 데 쓰니까 2박 3일 체류하면은 써야죠. 다 당연하죠. 먹죠. 그리고 실제로 막 캐나다 이런 데 가면 나야가라 투어, 뭐 자전거 나라 투어 이런 거 하면 네. 150불씩 그냥 나가니까. 내 돈도 나가겠네요. 그쵸, 내 돈이 더 오히려. 나가죠. 네. 근데 이제 막 3일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공사 이제 들어가서 3년 만에 1억 모으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저는 못 봤는데 그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서 햇반이랑 고추장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드시면서 모으셨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4,300 기준인데 실수령액을 보면 이게 정규직은 대한항공의 기본급이 140만 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낮은 편이죠. 그리고 그 위에를 이제 수당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 수당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게 할증 붙는 것도 있어서 야간 비행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뭐 80시간 이상 그러면은 그거에서 할증 뭐 100시간이 넘으면 그거에서 할증 그래서 100시간은 거의 안 넘기죠. 그리고 이제 연장 수당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3시간씩 하면 뭐 그냥 똑같이 시간당으로 주는데 택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로수가 더 늘어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평달, 뭐 상여달 이런 게 있어서 약간 특이해요. 직장이랑 다른 게. 그러게요. 그래서 보통 그 추석이랑 설날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4달은 되게 배고파요. 왜냐면 평달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월급 한 20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이제 막 400 넘게 받고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나 승무원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400 받은 통장을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맨날 400씩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적어요. 그런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비행 수당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퍼듐까지 이제 LCC 항공사 승무원분들은 퍼듐을 포함해서 월급을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퍼듐을 포함했을 때 한 200대 후반에서 300 정도. 대한항공은 퍼듐을 포함을 하면 350 정도. 이렇게 딱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턴 때 딱 찍히던 통장에서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훅 내려가잖아요. 꺾이는 느낌이. 가난해지죠. 네. 왜냐면 제가 비행을 했을 때가 380이 처음 막 들어오고 막 A380이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진짜 97시간 이랬어요. 와. 그러니까 맨날 400씩 받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4살인데 막 맨날 400씩 들어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비행기 타고. 맨날 맛있는 거 다 먹고.
단추 뭐 기승전 먹을 걸로 해결이 되는. 거의 여행이 그리고 아니라 단추 드시러 터지고. 웃을 때 진짜 단추 이렇게 팡 터지고. 저는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승무원으로서 대한항공 다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비즈니스랑 퍼스트를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 내가 너무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뉴욕 비행을 이제 갈 때는 380 뉴욕은 진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푸아그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드셨을 거. 당연하죠. 이게 그러면 고객님 입맛에 맞지 않으십니까? 아니 퍼스트 타시는 분들은 또 잘 안 드세요. 막 아, 예민하시고 진짜? 이러니까 좀 주무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안 많아서. 드시구나. 왜냐면은 우리 막 익숙하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분들은 익숙하시니까 그냥 안 깨우길 바래요. 본인을 안 깨우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래서 진짜 비빔밥에 기본으로 우리 세팅되는 비빔밥에 안 푸아그라 드시니까 얹어서? 푸아그라에 뭐 와. 비빔밥 캐비어에 너무 맛있겠다. 막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스테이크 포크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막 밥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쿠키도 또 구워요. 쿠키 우리가 구워서 다 먹고. 아, 쿠키도 왜냐면은 구워요? 승객들이 안 먹으면 다 버려야 되니까. 치즈도 종류별로 다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한 판 이렇게 쫙 늘어놓고 와. 계속해서 먹는 거죠.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15시간 내내 먹었어요, 진짜. 그때 와 너무 좋다. 이 최고의 복지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대한항공을 네. 정말 좋아합니다. 네. 심을 쓰지 않아요. 이건 남는 거를 먹는 거니까. 어차피 처리하는 버려야 거니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요. 이런 그렇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자는 곳이 벙커에서 자요. 진짜 벙커가 완전 극단적으로 낮고 뭔가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예민하신 분들은 힘드실 땐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좀 천재기였어요.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오. 승객이 이제 막 뭐라고 하셔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게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러니까 CS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진짜로. 근데 이게 되게 서비스직 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막 이거 갖고 오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안타까운 분. 마음이 아픈, 마음에 병이 있는 분 진짜. 비빔밥 줘! 막 이래요. 그러면 막 아,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 때는 그렇잖아요. 환자로. 왜냐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아, 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게 뭔가 이제 고객의 컴플레인 이런 거는 저는 합당한 거죠. 잘 들어드리고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거는 나의 프로페셔널함이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진상 손님들이 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진상 손님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끼리 불쌍한 분.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리자. 어차피 집에 가시면 제가 볼 땐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다. 저 아저씨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자.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쵸. 나쁜 말로 멘탈 하면은 관리. 약간 정신 승리네요. 그쵸. 아, 너무 그렇죠. 웃기다. 합리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배들 막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정신교육을 이렇게 해주면 아무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요. 오 좋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게. 최고의 제가 선배인데. 그쵸. 이게 진짜 꿀팁이잖아요. CS 교육할 때 이 얘기하면 다들 근데 저도 이걸 선배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승객이 너무 진상을 부려서 막 거의 무릎 꿇으라 그러고 아니 근데 사실 비빔밥 없는 게 우리가 무릎 꿇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무릎 꿇어라, 막 사무장 불러라, 근데 너 그러면 뭐 꿇어야 돼요? 꿇는 게 편하죠. 아프신 분이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와, 이렇게 진짜. 하면 그분들은 금방 누그러지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힘든 건데 사실 몸 힘들기보단 이렇게 하신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죠. 네. 그럼 제일 좋은 승객은 역시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밥을 안 드시고 내리 주무시는 분이고 깨우지 말라고 하고. 제일 안 좋으신 분은 비빔밥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막 그런 분들도 비빔밥이래. 있을 것 같은데 막 예를 들면은 진짜 죄송한데 혹시 뉴욕 얼마나 체류하세요? 뭐 같이 시간 되시면은 많을 것 같아. 그쵸, 많죠. 있으시죠. 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체류하는데부터 개인정보를 절대 얘기를 하진 않고요. 근데 뭐 막 번호 물어보시고 이런 승객들 막 계시죠. 근데 막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내리는데 그때는 뭐 코로나 이런 거 아니니까 하기할 때 오늘 너무 서비스 좋았습니다. 그래서 악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는데 뭐 코로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명함 쪽지. 껴있고 와. 근데 이제 마술이네, 보고 마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때 다른 애도 그 명함 똑같은 명함 또 들고 있어. 그래서 뭐야? 낚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얻어 걸려라. 걸려라.
뭐야? 진짜 그런 경우 있었고 한 번은 막 고등학생이 막 진짜 쪽지 주고 막 나중에 저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뭐 그런. 아 그런 그건 거 좋다. 귀엽죠. 근데 약간 놀리는 건가? 이런. 왜 이걸 나한테 주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다 쳐내겠지만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줄 해서 수 없을 결혼하신 줄 수 없을 분들도 때.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건 오. 자유니까. 그래서 뭐 번호 주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승객으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되게 아름다운 히스토리들도 있죠, 보면. 근데 좀 웃겼던 거 하나 있었던 게 이제 그 비행할 때 이제 보통 특히 이제 그 수학여행 가거나 이러면 제주도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학단이라고 해서 학생 단체가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쫙 이렇게 타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데모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보고 막 그런 귀엽죠. 근데 이거는 약간 웃긴 에피소드인데 그 우리 그 막내가 그 살짝 되게 귀엽게 생겼었어요. 귀엽게 생겼는데 그게 약간 그 느낌이 좀 약간 침팬치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쁜 사람만 뽑지 않아요. 호감 예뻐요. 예쁜데 약간 침팬지상. 예쁜 치팬치? 그렇죠. 예뻐요. 진짜예요. 근데 약간 정말 약간 그런 느낌. 유인원상이다. 약간, 유인원상이다. 약간. 근데 예뻐요. 확실히 예쁘긴 한데 약간 침팬지 상이었는데 이제 저는 뒤에서 그때 좀 선배니까 뒤늦게 이제 가고 있고 그때 미녀 침팬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미녀 침팬지 후배가 저희가 그 승무원이 앞니치를 보는 게 오버헤드빈 이걸 닫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닫지 않았을 때 이게 떨어지면 누가 부상을 입을 그쵸. 그럴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꼭 닫으면서 닫기 위해서 이제 해야 확인하고 되는데 다녀요. 이제 이렇게 정글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닫으면서 가니까 이제 그 중학교 단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나쁜 친구들이 오랑우탄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승객들이 약간 웃음을 참고 그 막내는 울었던. 저는 뒤에서 너무 웃긴데 달래야 되고. 달래야 되고. 돼. 근데 약간 정말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 왜냐면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정말 웃음을 못 참게 되면 이 친구들 계속 이렇게 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그렇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빴어요. 그래서 나빴다.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나쁜 사람 이러면서. 네. 친해지고 싶었나 보죠. 좋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마음이 아픈 걸 수도 예쁘고 있고. 이러니까. 그쵸. 예쁜 맞아요. 침팬지였으니까요. 울지마 침팬지. 네. 별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전 남자친구 에피소드로- 만나고 뭐 이런 사건도 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듣고 싶은데. 근데 진짜로 정말 전 남자친구 마주치고 막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짜 알아요? 이렇게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아니, 서로 이렇게 바꾼다고 들었어. 아니 한 번은 진짜로 후배가 막 얼굴이 막 카랗게 질려가지고 막 선배님 혹시 저 듀티 좀 바꿔주실 수 있냐고 보니까 자기랑 일주일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일본 간 비행기를 탄 거야. 정말.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똘똘 뭉치죠 이럴 때. 우리 일단 오늘 승객들도 별로 없고 일단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여기에서 그냥 주스나 따르라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든든하다. 약간 이렇게 뭐라도 있으니까. 못하니까. 내려놓고. 탁 되게 웃으면서 이게 탁 내릴 때 그냥 탁 하면 컴플레인 거리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약간 이렇게 근데 진짜 그랬던 현타 오겠다. 그니까. 나빴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 남자친구 마주쳤다 이런 거. 막 교수님도 마주치고 그래요. 네, 저도 막 교수님 교수님은 마주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칭찬 레터 써달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칭찬 레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직접 겪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이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희 시작한 지 50분 만에 드디어 채용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실시간이니까요. 정말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대한항공- 답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제한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1월 4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하고요. 항목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원 또 동기. 줄었네. 네. 네,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최고의 서비스 혹은 최악의 서비스를 말하고 네. 본인만의 어떤 서비스 철학을 쓰는 거.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600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제 협업하면서 어떤 조직 소속된 집단 내에서 갈등 있었을 때 오늘 이걸 얘기하신 어떻게 게 다 나오네요. 그래 맞아요. 밑밥이었습니다. 네. 이 자소서를 다 쓰기 이유가 위한 있는 밑밥이었습니다.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600자 내로 쓰시는 건데 11월 네. 4일까지여서 네.
아직 충분히 살짝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심지어. 조금 네.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1차 면접 형식도 좀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1차 면접이 이제 비대면으로 맞아.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은행권들도 1차 면접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사실 뭐 어떤 곳은 마스크를 한번 벗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다는데 그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은행은 계속 면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투명 마스크 요걸로도 뭐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상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진짜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들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 승무원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사실 이제 안 좋아지면서 네. 승무원들을 거의 다 정리해고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700명 정도의 승무원들 그리고 이제 외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노선을 많이 줄이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승무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하고 이제 이런 승무원분들만 해도 1,500명 이상이 넘을 거고 그리고 현재 뭐 저비용항공사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항공업계 경력을 가진 분들만 하더라도 한 5,000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항공운항과 친구들. 왜냐면 이제 항공사는 새롭게 어쩔 수 들어오는. 없이 그렇죠. 항공사 특히 이제 대한항공은 인하공전이랑도 어느 정도의 이런 재단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석재단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이 인하공전 친구들을 뽑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2018, 그러니까 19, 20, 맞아요. 21, 22 4년 동안 그 정원이 얼마나 쌓여 있는 많겠어요. 거죠. 네. 1,000명 넘겠죠. 몇천 명이 되겠죠. 근데 인하공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항공운항과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진짜 이런 항공운항과 혹은 전직 승무원들만 하더라도 진짜 1만 명은 될 거예요. 쇼미더머니네요. 그쵸. 근데 근데 슈퍼스타 K라고. 요번에 100명을 뽑아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승무원의 로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엔 최소 3만 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맞아요.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300대 1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직접 보자라는 주의여서 네. 사실 이제 실무 면접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이 이제 서류를 지원을 하면 거의 10,000명을 뽑아서 봐요. 그 기준 자체가 그래서 사실 550점 이상으로 토익 550점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낮은 편이죠.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적어도 15,000명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퍼지기 딱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내는 거.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18일에 서류 결과가 발표가 나면서 네.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공지가 나올 거예요. 어떤 주제의 영상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한 분 정도의 셀프 영상 제출인데 주제는 이제 그때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성향, 이제 뭐 이미지, 뭐 장점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제출을 하시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직 너무 많은 시간도 남아 있고 또 과정도 1차, 2차 면접도 영어 면접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3차 면접까지 있으니까 영어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뭔가요? 영어 면접을 영어 잘 전문가여서. 보는 방법.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영어 면접을 좀 자료를 제가 안 그래도 모으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영어 면접을 떠나서 영어라는 게 진짜 자신감이거든요. 네. 발음이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자신 있게 하는 게 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맞아요. 라고 사실 생각을 들을 해서. 때 발음이 별로여도 막 그 예를 들어 그 맞아요. 수리남의 하정우 얼마나 멋있어요. 하필 예를 들어서 쓴. 왜 맞잖아요. 멋있으시죠? 그쵸, 맞아요. 머니, 아이 뭐 너 머니 주고 맞아. 나 뭐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진짜 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의사소통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수리남의 하정우처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은 일단 4달러 보여야겠죠. 이거 이 자신감. 4달러. 네,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템플릿들은 구비를 하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뚜비뚜비님 이제 마기꾼이면 2차 면접에서 탈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영상 제출.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근데 게 그게 좀 아닐까 아쉽네요. 이게 1차 면접 가면 선물 주거든요. 어떤 선물이요? 싶어요. 2차 면접 아니에요? 저 1차에서도 받고 2차에서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뭘 받아요? 저는 인형 받았습니다. 맞아요. 비행기 인형? 굿즈. 네, 비행기 인형. 그 다음에는 스피커.
블루투스 맞아요, 스피커를 맞아요.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생했다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 네, 비용을 맞아요. 줄인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원래 면접비 줘야 되는데 맞아요. 면접비로 하긴 그러니까 이제 굿즈로 주는 거죠. 이게 상응하는. 사실 효율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좋아하니까요. 뭐 보통 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장점은 면접에 항상 아쉬움이 남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영상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여러 번 맞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찍어볼 수가 있으니까 아우, 진짜 좋은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직접 김포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돈 들여서 하는 영상은 안 된다고 딱 써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영상 편집 아니면은 되게 이렇게 뽀샤시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플 사용 금지, 편집 금지 이런 게 항목으로 있을 거라 네. 자연스럽게 찍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게 있고 어차피 그 이후에 2차 면접, 3차 면접 네. 두 번이나 있어요, 맞아요. 면접이. 예, 그래서 1차는 한번 좀 다르게 가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최대한 어플 영상. 대머리는 사실 맞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빵드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가발 티 안 나는 거 모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가발 쓰고 가시면 되죠. 음. 괜찮습니다. 맞아요. 아 요즘은 또 근데 진짜 저희 방송 쪽은 영상이 필수거든요. 그쵸. 근데 영상 편집 그 포토샵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연 이번에 근데 그러면은 좀 그게 티가 나지 않아요? 파일 같은 형식이나 이런 게 변환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또 돈을 많이 받고 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막 이번에 성형을 어떻게 해주는 될지. 거예요, 거의 영상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다가 이제 후배들을 뽑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많이 오는 다른 건. 분들이 있어서 그걸 아. 감안하고 뽑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정말 그 고유한 그 분위기는 포토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보라는 하면 의미가 아닌 떨어지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근데 좋겠거든요. 해봤자 어차피 그러면 맞아. 너무 다르면 2차에 2차, 떨어질 3차에서 거예요. 다 보일 텐데. 100% 떨어져요. 어차피 예. 떨어지니까 불법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하지 말라는 건 딱 지켜서 맞습니다. 본인의 매력들을 잘 어필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2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 서류에 집중을 해서 오늘 기억에 접수를 남는 거는 해보시면 남은 고기 먹는다고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학으로밖에 생각이 지금 안 나가지고 진짜 되게 행복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유익한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승무원들도 많아요. 매일 오후 5시 아시죠? 5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